운테크가 뭐예요? 운테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재테크란 말 들어보셨죠? 재테크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금전, 돈을 굴려서 조금 더 불려나가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방식, 그러한 투자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운테크도요. 운을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운을 활용하고 또 계속 굴려나가면서 내 삶을 효율성 있게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아웃컴이라고 하죠. 결과를 긍정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 그것을 운테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기준으로는 수익이 어떻게 돼요? 상담료로만 따지게 되면요 한 500에서 700 정도 나와요. 그 외에도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합하고 유튜브 수익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 명리 비즈니스죠. 이 명리 사업으로만 월 1000 정도는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또 제가 재테크를 또 따로 하고 있어서 또 그런 재테크 수익 한 달에 나오는 그런 수익을 다 합치면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는데 이번 달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 정도? 3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들의 가장 처음 시작이 아까 말씀하신 그 명리학이라는 거죠? 그렇죠. 명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싶었어요.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잘 되려면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토대로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토대로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겁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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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짧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요? 네, 저는 지금 명리학을 가르치기도 있고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준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짧게 자기소개 한번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메타명리 채널에 출연하고 있고요. 명리학으로 운테크를 외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운테크를 실행하고 있는 메타명리 준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명리학이 뭐예요?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아시는 그 사주팔자를 말하는데요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학문으로 분석을 하고 이론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길 안내를 해드리는 그러한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무기죠, 내 삶의 나침반, 내 삶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사용 설명서요. 그럼 그걸 배우면 길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 명이고요. 리는요 이치예요. 그러니까 나의 명을, 운명에 대한 이치를 공부하고 알아보는 그러한 학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미신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학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통계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통계학이라기보다는 저는 계절학문이라고 말을 해요. 운은 돌고 도는 건데 사계절도 돌고 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끝나서 또 봄이 오고 봄이 끝나면 또 여름으로 가고 이러한 계절을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녹여놓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서 길을 찾아가고 그러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무기, 철학적인 무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학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확실히 크게 느껴질까요? 당연하죠. 내 삶의 분과 그릇을 알고 내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는지 어떠한 삶의 미천을 갖고 태어났는지 혹은 내가 어떠한 장점과 강점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학문은요 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유용한 학문입니다. 그럼 그 학문은 뭐 따로 배우는 곳이 있는 건가요? 물론 가르쳐주는 곳도 있어요. 저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명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또 이렇게 오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운테크라고 하셨나요? 운테크가 뭐예요? 운테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재테크란 말 들어보셨죠? 재테크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금전, 돈을 굴려서 조금 더 불려나가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방식, 그러한 투자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운테크도요 운을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운을 활용하고 또 계속 굴려나가면서 내 삶을 효율성 있게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아웃컴이라고 하죠. 결과를 긍정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 그것을 운테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운테크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구매하신 건가요? 제가 운테크라는 걸 통해서 많은 그러한 투자를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운은 돌고 도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운은 가만히 들어왔다가 여기는 아무도 없구나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나한테는 긍정적인 운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운테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테크 안에 재테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테크만 잘해도 재테크는 알아서 따라온다. 그래서 이 운을 활용하고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몇 평이에요? 여기는 52평입니다. 간단하게 집 소개 한번 가능하실까요? 네, 오세요. 자, 여기는 이제 입구 열로 들어오신 거고요. 들어오셔서 오른쪽은 이제 옷방. 제가 지금 불은 좀 꺼놨는데 살짝 킬까요? 옷방이 있고요. 엄청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아, 깔끔하지 않아요. 지금 정리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누구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저 혼자 관리 다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제가 알아서 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게스트룸. 전 저기가 침대가 있길래 침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게스트룸입니다. 사실 올 게스트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그래서 게스트룸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또 이렇게 쭉 따라오시다 보면요. 대표님 그럼 여기는 방이 총 몇 개인 거예요? 총 4개예요. 또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밥 먹는데 요리도 직접 해 드시나요?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저는 평소에 식단을 합니다. 식단이요? 어째 몸이 좀 좋으신 것 같더니 저는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사실 평소에 김종국 씨 같이 삽니다. 김종국님 같이면은 운동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엄청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거의 7일에 7일 합니다. 정말 바쁘면은 하루는 그냥 휴식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즐겨해요. 대표님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이 평일 오후 2시란 말이에요. 평일 오후 2시면 직장인은 이제 회사에 가 있을 시간이잖아요. 네. 대표님은 오늘 일정이 없으셔서 집에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해도 되는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고요. 촬영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밖으로 나가서 원래 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가서 촬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재택을 좀 해도 되는 그런 날이어서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평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가 8시 전에 좀 일어나서요. 9시 전까지 씻고 아침을 먹고요.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 돼요, 저는. 그리고 9시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또 12시에 딱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고 1시부터 이제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을 쭉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서 늦어도 4시, 5시에는 꼭 운동을 하러 가요. 왜냐면 그 시간이 굉장히 졸릴 때거든요. 그래서 잠도 깰 겸 이렇게 기분을 좀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무조건 그 시간대에는 거의 운동 갑니다.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명리학, 문테크에 관련된 상담인가요? 그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주 상담 맞아요. 그걸 온라인으로 보통 전화로 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 채팅, 줌을 통해서 이제 영상회의를 해서 PPT 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총 몇 건 정도 진행하세요? 하루에 많아야 3건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상담을 하기 전에 상담 리포트를 만들거든요. 상담 그 리포트라는 거 자체가 작업이 오래 걸려요. 보통 6장에서 막 16페이지까지도 막 나오는 그런 상담 리포트도 있는데 그거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를 해놓고 상담팀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때 파일로 이렇게 송부를 드리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으면 3건, 그리고 보통 2건 정도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외에도 제가 막 교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촬영을 월간 운세 촬영, 신년 운세 촬영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에 한 2건, 많아야 3건, 4건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힘이 빠져서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상담의 퀄리티가 내려가서요. 상담이라고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상담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생년월일을 이제 받고 그분의 사주를 보면서 대표님이 이렇게 쭉 써주시는 건가요? 그쵸. 상념월일시 제 그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상담 안내 페이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생년월일시부터 시작해서 성별, 그리고 음력, 양력, 출생지, 그리고 현재 거주지, 시도, 군까지만요. 그리고 혼인 여부, 그리고 기타 뭐 알려주시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정보를 리포트로 쫙 씁니다. 그러면 저 대표님이 상담하시는 방식이 좀 많이 궁금한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서재방으로 한번 들어가실게요. 자, 여기가 제 서재방입니다. 들어오세요. 대표님 혼자 쓰시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혼자 쓰고 있고요. 일단 컴퓨터부터 켜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 그리고 근데 방불이 이렇게 네. 컴퓨터를 키면 켜지나요? 제가 조명기구를 바로 세팅해놨는데요. 제가 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너무 눈이 아파서 아무래도 리포트도 많이 쓰고 하니까 눈이 편안한 이런 간접 조명등을 샀습니다. 이런 거 많이 비싸지 않나요? 비싼데 비싼 값을 해요. 이게 디밍 기능도 있어서 환해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이게 간접 조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눈의 피로도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 작업실에 있는 컴퓨터고요. 컴퓨터 한번 구경하세요. 대표님 이런 컴퓨터는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돈을 썼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직원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을 뽑을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제가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1인 기업으로 시작하다 보면은 직원이 필요하긴 한데 직원을 뽑게 되면 이제 고정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대신에 일을 빨리빨리 잘해줄 수 있는 생산성 높은 10년, 20년 쓸 수 있는 기계장치를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자. 그래서 오래 쓰자라는 생각으로 이
구두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놓게 됐고 실제로 너무 큰 도움이 돼요. 동영상 렌더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거 녹화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요. 아무리 그래도 기계보다 사람이 낫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저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저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사실 초기 자본이 너무 높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왜냐면 직원한테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에 대한 고정비에 대한 그 압박감? 근데 저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제가 사실 저희 메타명리 이 사업을요 법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법인 설립 때 자본금 1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이요? 네. 10만 원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법무사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법무사님, 저는 자본금 10만 원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상법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10만 원인 법인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또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성장을 시켰습니다. 고정비는 크게 나가지 않아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고정비가 처음부터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그게 압박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사업이 지금은 예전에 비해 엄청 커지신 것 같은데 이 좋은 장비 때문인가요? 아직까지도 직원을 안 뽑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그 직원 뽑는 대신에 사실은 그런 거죠.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주면은 그때그때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한 거에 대한 그런 대가, 외주비죠. 그런 거를 좀 드리기는 하는데 직원을 아예 이렇게 뽑게 되면은 계속 매월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압박감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럴까봐 저는 고정비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제 사업의 이 아이템이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대표님 이해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너무 고급진 거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놀래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100만 유튜브보다 더한 장비를 쓰냐. 근데 저는 한 번 잘 사서 오래 쓰자 라는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놓게 됐는데 실제로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이거 그러면 맞출 때 컨설팅 같은 거를 맡겨가지고 한 번에 받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서칭을 하고 테크 유튜버들 있잖아요. 테크 유튜버들이 하는 그러한 리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제가 실제로 그런 제조사들 홈페이지까지 들어가면서 스펙도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샀습니다. 그럴 시간이 되세요? 사업하기 전에는요 아무래도 제가 직원이 없고 저자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뛰어야죠 발로.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맞추게 됐고요. 이 책상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모션 데스크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건강 때문에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상을 제가 구매를 했고요. 사실 이 책상 같은 경우는 거기 공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다 해보고 산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열정이 왜 한 번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 그게 사실 돈 제일 아끼는 거더라고요. 그럼 아까 보여주려던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니터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이제 모니터 조명인데요. 오, 책상이 내려가네요. 내려가요. 이렇게? 너무 힘들 땐 앉아서 하는데 웬만해서는 전 일어서서 합니다. 일을 앉아서 하게 되면은 이제 배도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게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일어서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조명은요 이 커브드 모니터에 맞춰진 모니터 라이트 바예요. 제가 여기 간접 조명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간접 조명처럼 이것도 밤에 일할 때 여기 켜놓고 하면요 눈이 훨씬 더 편안하고 일할 때 집중도 잘 됩니다. 특히 건강에 더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해야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의 그런 케이스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실제로 돈을 크게 버셨어요. 분양 사업을 하셔서 실제로 돈을 크게 버셨는데 암 판정이 나오셨다는지 그런 경우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몇 번 접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상담 케이스에서도 접하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건강해야 돈도 벌고 돈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도 경험하고 명리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건강을 굉장히 중시해요. 책상 다시 올릴게요. 제 키에 맞춰져 가지고 높낮이 조절도 되나요? 네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메모리를 해놨어요. 메모리를 해놔가지고 제 선에 맞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내담자 그게 있어요. 이거 대표님이 쓰시는 프로그램 같은 건가요? 네 유료 프로그램인데요 만세력 프로그램이에요.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만세력 프로그램이에요. 사주명리부터 육효 구성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유료입니다. 제가 좀 즐겨 쓰고 있고요. 생일 저장 목록 보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들이 쫙 있는데 제가 이걸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저는 만세력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거 프로그램 없다고 하셨으면 직접 막 손으로 하고 그러신 거예요? 다른 만세력을 쓰긴 했는데 손으로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사용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총 357개라 돼 있는데 그럼 357명이 다 바꿔가셨다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쓰고 난 후에 357개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 쓰기 전에는 따로 또 있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상담하셨을까요? 정말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정말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담 건수만 하면 거의 한 수천 건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는 모르겠어요. 안 세봤어요. 그래도 하루에 못해도 2개 정도는 하니까 제가 주말은 상담을 안 하거든요. 주말 안 하시면 5일이니까 일주일만 해도 최소 10개 하시는 거네요? 그쵸. 많이 하면 10개 하고요.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 사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상담을 많이 못해요. 제가 많이 하고 싶어도. 보통 내담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막 사주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철학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상담하시는 거는 그냥 대면 상담 바로바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리포트를 다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심도 있게 상담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은 전 세계 어디 있는 분들하고도 통화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내에서도 뉴욕, LA, 캘리포니아 이쪽이 제일 많으시고요. 시카고, 버지니아, 워싱턴 DC,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많고요. 캐나다도 서부부터 동부까지 쫙 있고요. 유럽에 사시는 분도 연락 오세요.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사실 이게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고요. 상담은 사실 제 휴대폰만 있어도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졌는데 이 사주라는 게 동양권에서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동양 철학에서 이게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동양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서양은 아무래도 별자리라든지 막 점성학 이런 거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해외에 계신 외국인 분들, 근데 또 이제 중국 사람 분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남아 분들 이런 분들도 요새는 한국말을 잘하세요. K-드라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K-팝 이래가지고 한국말을 잘하셔서 한국말로 상담을 하러 오세요.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라고 싶으면 영어로도 제가 이렇게 또 상담을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이 쫙 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이분 걸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쫙 해놨어요. 스토리가 있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사업해서 모았던 현금 4억하고 모친의 현금 3억을 사채업자한테 투자했다가 사채업자가 투자 세율을 못하고 결국 구치소에 수감돼서 한 10억 정도 떼인 상황이 그런 내담자의 스토리예요. 이분 자체가 너무 힘들어했을 때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고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 이 시기가 넘길 때까지만 사업을 그만두고 빨리 다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자본금을 벌고 다시 나와서 사업을 하든지 해라. 왜냐? 자리 발전이 있는 운이 딱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 자리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돈만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리도 돈입니다. 내 실력, 능력도 돈입니다. 내 전문성도 돈이 되고요. 그래서 테크를 어떻게 하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개개인에 맞게끔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재취직이 되셔서 현재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면서 자본금을 다시 모으고 계세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셨던 분인데 사주 상담을 받고 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런 분같이 또 독특한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독특한 케이스 많죠.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쌀국수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이 쌀국수 사업을 한 8년 정도 하고 있을 타이밍에 하나를 더 내셨는데 근데 그게 망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돈도 막 날려버리고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저한테 이제 앞으로 앞길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 쌀국수 본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로 가야 된다. 제가 사실 경영학과 전공을 했거든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좀 잘 알아요.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했고 그리고 예전에 금융 쪽에서도 일하면서 컨설팅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신은 이 쌀국수 집을 해서 내가 요리를 해서 파는 그러한 사업 구조가 아니라 이 쌀국수 집을 프랜차이즈화해서 비즈니스로 그래서 가맹점을 많이 만들어서 가맹점 수수료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어디 지점 이렇게 막 늘 거 아니에요. 그게 늘었을 때 나중에 이것을 매각하세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제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지금은요 프랜차이즈를 13개를 내셨고요. 해외도 진출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매일매일 연락이 오기도 하고 나중에 정말 매각 잘 되고 본인이 실제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저한테 막 보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괜찮다 그랬습니다. 우선은 자기가 잘해서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그러한 루틴을 길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길 안내 한 거를 잘 받아주셔서 또 자기가 잘 그걸 소화해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뿌듯해요. 대표님 사주에서 어느 길로 가라 안내는 해줄 수 있겠지만 가맹점을 열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돈 버는 그런 구조가 요식업이라고 해도 내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요식업이 있고요. 레시피만 개발해서 레시피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요식업이라고 해도 내가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그 사업 구조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이 명리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업에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그 길로 안내를 해줘요. 근데 보통은 내담자분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세요. 제 말 잘 안 들으세요.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고 나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왜? 인간 자유의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또 깨져서 저한테 연락 옵니다. 또 상담 와서요. 그럼 제가 또 왜 그러셨냐 그러면, 그러게요,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제가 또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 쓰는 것도 엄청 일이잖아요. 네. 아까 16페이지 막 이렇게 쓰신다고도 하셨고. 평생종합은 스페셜 같은 경우는 16페이지도 나오죠. 그러면은 이 상담 한 개당 받으시는 돈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제 상담 블로그 상세 안내 페이지에 상담 항목, 그리고 상담 항목별 그 가격도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이 10만원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평생 종합은 기본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는데, 직장인 분들이 특히나 더, 그거는 20만원 정도 제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 상담이 있어요. 평생 종합은 스페셜이라고. 그거는 이제 사업가분들 매매라든지 아니면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진로라든지 이런 전략 설정할 때 있죠. 그거는 30만원. 그리고 평생 종합은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나오듯이 제가 아예 그분의 리포트를 띄워놓고 PT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략을 같이 짜드려요. 인생 전략을. 그래서 이 평생 종합은 프리미엄 상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상담료 란에다가 문의라고 써놨어요. 그거는 좀 많이 받습니다. 아까 총 한 30회에서 40회 정도 상담하신다 하셨는데 네. 그럼 한 달 기준으로는 수익이 어떻게 돼요? 상담료로만 따지게 되면요, 한 500에서 700 정도 나와요. 그 외에도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합하고 유튜브 수익,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 명리 비즈니스죠. 이 명리 사업으로만 월 1000 정도는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또 제가 재테크를 또 따로 하고 있어서 또 그런 재테크 수익, 한 달에 나오는 그런 수익을 다 합치면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는데 이번 달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 정도? 3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들의 가장 처음 시작이 아까 말씀하신 그 명리학이라는 거죠? 그렇죠. 명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싶었어요.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잘 되려면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토대로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토대로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겁니다. 지금 벌써 한 3시 40분이네요. 제가 운동 갈 시간이어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러 가야 될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오실래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자, 이제 가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챙겨가야 돼가지고. 가기 전에 이렇게 프로틴 음료를 하나 꼭 챙겨갑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바나나를 하나 꼭 먹어요. 바나나는 슈퍼푸드라 그러잖아요. 바나나를 하나 먹고 운동을 갑니다. 이것도 다 루틴이신 거죠? 그쵸, 루틴이에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김종국 씨 같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건강을 맨 처음에 신경 쓰시게 된 계기가 아까 그냥 다른 사례자분들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건강을 더 신경 쓰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거든요.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지병이 생기셔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건강하신 모친이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교훈을 주신 거죠. 건강관리해라. 네가 건강하다고 해도 자만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연초에 100몇십만 원 하는데 그냥 전 매년 받아요.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만큼은 아프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 해만 딱 바쁘셔가지고 건강검진을 못 받았는데 지병이 갑자기 돋아버린 거예요. 한 해를 딱 못 받았다고. 근데 그게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온 가족이 다 슬펐죠. 근데 그 해에만 건강검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셨을 거예요. 건강해야 진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번 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대표님, 이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은 제가 현관에 달아놓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크죠? 금나무예요. 돈나무라고 해가지고 풍수 인테리어 액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항상 행복하고 번영하자 이렇게, 이런 문구도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되게 비싸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풍수 인테리어로 제가 달아놨습니다. 나오시겠어요? 네, 안 더우세요? 오늘 좀 덥네요. 이제 진짜 봄이 왔나봐요. 여긴가요? 네. 운동하시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하세요? 운동은 보통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대표님 몸 장난 아니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대표님을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제 막 사주 모시고 명리학 하신다길래 근데 운동하신다길래 런닝머신 뛰러 가시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보니까 몸이 너무 좋으시고 아, 아닙니다. 저보다 더 좋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일도 일인데요. 사실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워라밸이 있을 것이다. 자기 일을 하니까. 근데 자기가 사장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워라밸이 오히려 없어요. 근데 저는 강제로 워라밸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주중에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3시, 4시 졸립잖아요. 이럴 때 와서 운동을 하면서 잠도 깨고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벗어나서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 정신력도 다지고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일을 하고 약간 이런 루틴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죠.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헬스를 다니는데 오늘 너무 힘들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헬스 안 갈 때도 많거든요. 네. 대표님은 그런 순간 없으셨어요? 없어요. 저는 헬스를 안 가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인한 체력, 강인한 육실에 올바른 정신이 담깁니다. 올바른 정신이 잠기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공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운동해요. 우리나라 말고도 뭐 미국만 가도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 그분도 운동에 미쳐 있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운동 빼먹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골프 그렇게 치잖아요. 꼭 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전 그거를 많이 봤어요. 체력이 있잖아요. 그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긍정적인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 몸, 자기 신체, 자기 육체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저도 아직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다다르지 못했지만 원하는 목표까지 다다르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몸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직접 갈아 드시는 거예요? 네, 직접 갈아 먹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드세요? 네, 이렇게 신선한 과일하고 프로틴 음료 그렇게 넣고 갈아 먹습니다. 이것도 루틴인가요? 네, 루틴이에요. 늘 이렇게 먹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죄의식이 없어져요. 몸이 좋으실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꼬박꼬박 매일 드시면 지겨우실 텐데 맛있는 거 드시는 그런 날도 있나요? 네, 치팅데이를 일주일에 하루는 갔는데 그래도 이제 막 소고기 안심 위주,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건강하게 드신다 했는데 케찹을 이게 케찹인데요. 노슈가예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강합니다. 건강한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사주로 지금 돈을 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원래부터 사주 쪽으로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원래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미국의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미국 자산관리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이제 한국 증권사, 기업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기업금융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제조회사로 이직을 했다가 중국 북경으로 제가 이렇게 또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주재원 생활을 좀 하다가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됐고 명리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주랑의 첫 인연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제 사주를 많이 보고 이렇게 오신 다음에 너 사주는 되게 좋대. 너 되게 미래가 되게 밝대. 좋은 팔자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때는 중학생이니 뭘 알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종이신문 오잖아요. 현관 앞에 종이신문이 도착해 있잖아요. 종이신문을 딱 열면은 1일 운세가 있었어요. 띠별 운세로 내 띠에 맞는 거 찾고 내가 진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막 제가 스스로를 테스트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막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가 명리를 처음 접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딱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와 이게 명리학이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제가 많이 헤맸었어요. 선생님들을 찾아서 많이 헤매고 다니다가 이게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 현재가 2025년이잖아요. 이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제가 스스로 이걸 버려야 되겠다. 과거에 구태의연한 그러한 관법은 버려야겠다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관법을 제가 새로 이렇게 정립해서 갔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때 정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이 명리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내가 돈도 벌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상담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저한테 상담 의뢰가 많이 왔었어요. 특히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 실력을 알니까 이렇게 와서 그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빅데이터가 하나둘씩 쌓였어요. 친구의 형제, 친구의 부모님 이렇게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빅데이터를 쌓아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지금은 명리 쪽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보길 잘했다 한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일을 하기 잘했다. 이게 나의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는 보람되지가 않았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했거든요. 근데 매일 똑같은 거예요. 쳇바퀴가. 긍지도 못 느끼고 보람도 없고 자부심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내가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거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다시 새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받습니다. 남을 도와준다라는 느낌? 그러면서 돈도 벌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오고 이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잘 되시고 많이 성공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명리학 이러면은 수염 엄청나신 아저씨가 막 구판 버리고 막 이런 게 그냥 바로 이미지로 떠오르거든요. 오늘 대표님을 보면서 약간 다르긴 했는데 이런 편견이나 무시를 받진 않으셨어요? 그쵸. 많은 분들이 명리학이라고 하면은 가난한 학문이다. 가난한 자들의 학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명리하시는 분 중에 100억 정도 되시는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몇이나 되세요. 저도 이렇게 자산을 쌓아오면서 열심히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부자의 학문입니다. 가난한 학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고 미국에서 학교까지 나와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저는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요.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 여자친구가 제 직업을 갖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어요. 다 알고 만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하는 명리 그 일이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일은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단번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 일 더 열심히 할 거야. 나 그리고 더 잘 될 거고 많은 사람들 더 도와줄 거야. 그리고 속으로도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저는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요.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주업으로 가고 있고요. 정말 긍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표님처럼 유명하시고 잘 보신다고 소문이 나 있으면 주변에서 또 엄청 자기 사주 봐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참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진 않으세요? 오히려 그거는 실력 없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 관법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제가 제 브랜드를 만들게 돼서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오려고 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무료로 봐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의 상담을 저는 제 스스로 깎아내리고 싶지 않거든요. 대표님 그러면은 잠깐. 대표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누군가의 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뒷배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더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명리학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한 그런 실용 학문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은 하루에 2번씩밖에 이렇게 상담을 못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하나를 더 해서 3개나 4개 이렇게 하루에 상담을 좀 더 늘려서 많은 분들한테 좀 빨리빨리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명리학에 대한 편견을 앞으로는 쭉 바꾸고 싶다 하셨는데 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전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명리학을 접했다라는 건요 굉장히 복이 많으신다라는 소리예요. 명리학이라는 건 학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굉장한 철학적 무기가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학문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저는 안타까워요. 내 삶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주고 내가 주도적으로 운을 움직이고 운전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내 삶의 경영학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편견을 버리시고 한번 명리학을 배워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내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나실 겁니다.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 루틴도 철저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데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 영상에 나와주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너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딱한 모습, 강의만 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촬영만 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저의 이러한 일상생활 정말 리얼하게 오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러한 루틴을 보여드리고 저의 친근한 모습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명리학을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명리학은요 가난한 자의 학문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명리학을 접하셔서 내 삶의 분과 그릇을 알고 운의 흐름을 잘 타는 그런 운테크를 하셔서 내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명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릇과 어떠한
미션,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지 한번 꼭 알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